안녕하세요. 대학병원 노인의학과 김윤식 교수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들 다 좋다는 영양제, 나도 챙겨 먹는데 왜 몸이 점점 더 나빠지나? 나이 때문인가 하고 넘기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지는 않으신가요? 특히 또래 친구들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은 것 같으면 더더욱 걱정되죠. 저는 수많은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 50대 이상 환자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가속노화, 즉 정상적인 나이보다 더 빨리 늙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건 나이 때문이라고 단정하지만 사실은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가 훨씬 큰 원인입니다. 아이고 또 뻔한 이야기 하네 하고 끄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90대인데요. 한참 어린 제 후배들보다도 건강합니다. 후배들이 선배님 정말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맨날 그럽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병원에서 직접 보고 겪은 사례와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가속노화를 막고 선순환으로 바꾸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있을 겁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러니 영상 꼭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몇 살이신지,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속노화와 악순환의 원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도파민에 중독돼 있습니다. 도파민은 뇌에서 분비되는 쾌락과 보상의 신호인데요.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자극이 반복될수록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결국 뇌가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확인, 식사 중에도 TV나 유튜브 시청, 퇴근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달콤한 간식과 술, 이런 생활을 매일 반복하면 도파민은 일시적으로 급상승하지만 곧 급격히 떨어집니다. 마치 단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락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뇌가 이 패턴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두엽 기능 저하로 계획 능력과 자제력이 떨어집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돼 충동과 탐욕이 커집니다. 결국 자극을 더 많이 찾게 되고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속노화의 시작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57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갱년기라 그런가 너무 피곤하고 화가 자주 난다고 오셨습니다. 진료 중 일상 습관을 물어보니 아침부터 스마트폰으로 주식 뉴스를 확인하고 오후에는 달콤한 빵과 커피로 스트레스를 풀며 밤에는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새벽 1시 이후에 잠드는 패턴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당과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았고 수면 질도 매우 낮았습니다. 이분에게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단 음식을 줄이고 10시 이전에 취침하는 단순한 방법만 권했습니다. 3개월 후 피곤함이 크게 줄고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한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가속노화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핵심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입니다. 이 호르몬은 원래 우리 몸을 위기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몸과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면역 억제가 일어나 암세포를 제거하는 NK세포 기능이 떨어져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근육과 뼈가 감소합니다. 코르티솔이 단백질 분해를 촉진해 근육이 줄고 골밀도가 낮아집니다. 대사가 변해 복부 지방이 늘고 혈당이 높아집니다. 즉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배는 볼록한데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근육은 약해지는 전형적인 노화 체형이 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최고 수준이며 수면 시간은 최하위입니다. 평균 수명은 83세로 늘었지만 건강 수명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즉 오래 살지만 아픈 기간도 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밤에 6시간 이하로 자고 자주 화가 나며 배가 점점 나오고 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면 이미 가속노화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중년들은 흔히 이렇게 표현됩니다. 압력솥 속에서 사는 사람들. 출퇴근 시간은 길고 경쟁은 치열하며 남은 시간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과 야식, 스마트폰에 의존합니다. 실제로 장시간 출퇴근과 노화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 왕복 2시간 이상 출퇴근하는 사람은 코르티솔 수치가 1시간 출퇴근자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장거리 출퇴근자는 인지 능력이 더 빨리 떨어지고 비만과 고혈압 위험도 증가했습니다. 제가 60대 초반에 남성 환자를 진료했는데 30년간 하루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을 하셨습니다. 체형은 전형적인 복부비만형이었고 관절과 허리 통증이 심했습니다. 퇴직 후 지방간과 고혈압 진단까지 받으셨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이제 와서 후회됩니다. 젊을 때 건강 좀 더 챙길걸? 자, 그러면 출퇴근이 길면 어떡하냐? 일찍 죽으라는 거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부에서 제가 알려드릴 방법만 잘 실천하신다면 충분히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몸만 늙게 하지 않습니다. 뇌 기능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전두엽 기능이 저하돼 계획과 자제력이 떨어지고 더 자극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돼 불안과 화가 쉽게 치솟습니다. 스트레스는 수면 장애로 이어지고 수면 부족은 다시 스트레스를 높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악순환이 치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이 악순환을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성질환, 즉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발생합니다. 정신질환, 즉 우울, 불안, 인지장애가 나타납니다. 결국 살아는 있지만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삶이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악순환은 반드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2부에서는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다이어트나 운동이 아닙니다. 저와 제 환자들이 실제로 검증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스트레스를 줄이는 습관. 둘째, 수면과 운동을 중심으로 한 생활 리듬. 셋째, 혈당과 대사를 안정시키는 식단입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맞물려야 합니다. 하나만 잘한다고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먼저 술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술은 중년 이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능하다면 금주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몇 가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와인은 하루 1잔 이하, 소주는 일주일에 15잔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면 뇌 노화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62세 남성 환자분은 직장 생활 내내 주 4회 이상 술자리를 가지셨습니다. 퇴직 후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 검사를 했더니 뇌의 전두엽 위축이 또래보다 7년 이상 진행돼 있었습니다. 술을 줄이고 6개월간 꾸준히 걷기와 근력 운동을 병행했더니 기억력 저하가 멈추고 혈압과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수면은 가장 강력한 노화 방지제입니다. 밤에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과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수면 부족이 인지 기능 저하로 바로 연결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가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대로 청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백질이 축적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일 6시간 이하로 자고 계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노화를 가속시키는 중입니다. 적어도 7시간, 가능하면 7시간 30분 이상 숙면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단순히 걷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속 노화를 위해서는 운동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운동 포트폴리오는 4가지입니다. 첫째,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이 좋습니다. 둘째, 근력 운동. 근육은 대사 건강과 직결되며 특히 40대 이후 근육량이 줄면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셋째, 스트레칭.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넷째, 균형 운동. 60대 이후 낙상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 제 환자 중 68세 여성분은 1년간 꾸준히 유산소와 근력, 스트레칭, 균형 운동을 병행하며 체지방률이 5% 감소했고 허리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얼굴빛이 좋아지고 기운이 좋아졌다고 본인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명상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단순한 정신 수양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뇌의 전두엽 기능을 회복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의 마음 챙김 명상만으로도 8주 후 전두엽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했습니다. 명상을 꾸준히 한 그룹은 우울과 불안 수치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이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중요한 음식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960년대에서 70년대의 한국 집밥과 지중해식 식단을 결합한 방식을 권합니다. 잡곡밥에 콩, 귀리, 현미를 섞고 채소와 생선, 닭고기 위주로 식사하세요. 붉은 고기와 단순당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 간식과 야식을 덜 찾게 됩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 예방과 심혈관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 식단으로 꼽힙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을 유지한 그룹이 일반 식단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35% 낮았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이 식단을 유지하면 10년 후에도 인지 기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디에 좋다더라 하는 영양제를 너무 많이 드시는데요. 영양제만 수십만 원씩 구입하십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멀티비타민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타민C를 하루 수 g씩 드시는 분도 있는데 질병관리청은 하루 1g 이상 장기 복용 시 콩팥에 결석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눈과 뇌 건강을 위해 먹는 영양제도 일반인에게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뇌 영양제보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70% 이상 크다는 연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영양제에 쓰는 돈을 운동과 식단에 투자하세요. 이게 노화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환자 한 분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65세 남성 환자분으로 혈압과 혈당이 경계 수준이었고 늘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영양제 복용을 줄이고 대신 다음을 권했습니다. 밤 10시 이전 취침, 주 3회 4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주 2회 근력 운동, 지중해식 식단 유지. 6개월 후 체중이 5kg 줄고 허리둘레가 7cm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혈압과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피로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늘 2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술을 줄이고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며 유산소와 근력, 스트레칭, 균형 운동을 모두 포함한 운동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그리고 식단을 바꾸고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리세요. 영양제는 멀티비타민 한 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최소 10년은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니 늦지 않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50대, 60대 이후에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10년 이상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현재의 50대와 60대는 과거 세대보다 훨씬 건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전통적인 한국식 식단을 먹었고 걸어서 학교에 다니며 신체 활동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기본적인 건강 자산이 탄탄한 세대입니다. 현재 50대, 60대 세대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건강검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영양 상태도 과거보다 좋습니다. 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출퇴근과 과로로 인해 수면 부족과 운동 부족이 심각합니다. 이 약점을 보완하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운동 루틴을 유지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운동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력과 균형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낙상과 골절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0대에도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낙상률이 40% 이상 낮았고 근육량이 유지된 덕분에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이 높았습니다. 둘째, 식단을 유지하세요.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유지한 65세 이상의 그룹은 10년 후에도 인지, 기능 저하가 거의 없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콩과 잡곡, 채소, 생선을 자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식으로는 잡곡밥에 콩을 섞고 채소 반찬과 생선, 닭고기를 주로 먹으며 붉은 고기와 단 음식을 줄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셋째, 사회적 활동을 하세요. 건강은 단순히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도 주 3회 이상 사회적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즉 동호회나 봉사활동, 친구들과의 만남도 중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4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고 체중도 과체중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와 함께 1년간 건강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걷기와 주 3회 근력 운동, 지중해식 식단 유지, 주 1회 친구들과 요가 모임 참여. 1년 후 체중이 7kg 줄었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 이제는 예전보다 몸도 가볍고 기분도 좋아요. 10년은 젊어진 느낌이에요.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어섰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70대 이후 병원과 약에 의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80대, 90대에도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으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둘째, 내일 아침 30분이라도 빠르게 걸으세요. 셋째, 오늘 저녁만이라도 채소와 생선을 중심으로 식사하세요.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6개월 후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속노화의 원인, 선순환 습관,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잠입니다. 충분한 수면이 노화를 늦춥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유산소, 근력, 스트레칭, 균형 운동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식단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단 음식을 줄이고 잡곡과 채소, 생선을 늘리며 명상이나 사회활동으로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면 10년은 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80대, 90대에도 원하는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 다 아는 똑같은 이야기라고 대충 흘려듣지 마시고 꼭 오늘부터 한 개라도 실천해 주시길, 건강하게 같이 나이 들 수 있기를 이 노의사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같이 즐겁고 건강한 노년 보내봅시다. 감사합니다.